그러면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했잖아. 그리고 그거 영상 편집한 거는 어제 올라갔어요. 우리 반 걸로 올렸어. 우리 반 애들이 대답을 잘해서. 대답을 잘하는 건지 자기들끼리 치고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활발해가지고 그 반으로 올렸고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대륙권은 얘들아,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류가 일어나고 기상변화가 일어나고 기상변화? 기상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따뜻한 그런 곳이에요. 그쵸? 그치? 근데 이제 대륙권은 지구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따뜻한데 점점 올라갈수록 어때? 춥단 말이야. 얘들아 그런 거 있잖아. 그 스위스 같은데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면 밑에는 따뜻해. 근데 위에는 눈 쌓여있고 만년설. 그게 바로 대륙권이기 때문이죠.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 그 다음에 성층권 같은 경우는요, 중간에 뭐가 있다고?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오존층이 있죠. 오존층. 그래서 네, 점점 상승합니다. 태양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온도가 상승해요. 그 다음에 중간권 같은 경우는요, 중간권 같은 경우는 온도가 어때? 그러니까 태양에서는 아직 멀어. 태양은 아직 엄청 멀고, 그 다음에 지구와 그 다음에 오존층부터 점점 어떻다고? 멀어지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어서 하강하죠. 그 다음에 열권 같은 경우는요, 열권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층이죠. 그래서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요. 상승. 상승.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기 분포는 중력의 영향을 얼마나 받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기는 부등호로 표시를 하면 되는데, 이제 중력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어디겠어? 가까운 데겠지. 가까운 데는 어디야? 이 중에? 네, 대륙권이지, 대륙권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열권이 공기가 가장 희박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하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곳을 한번 찾아볼 거야. 일단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대륙권은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요 중간권도 대류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일어나지 않아요. 나머지는 갈라져요. 그 다음에 기상현상 한번 볼게요. 기상현상 같은 경우는요, 어디가 일어날까? 일단 대류가 일어나야 기상현상이 일어날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중간권 일어나니 안 일어나니? 네, 일어나지 않아. 뭐가 없어서? 그치. 너무 잘했어. 우리 이쁜이들. 네, 중간권은 수증기가 없어서 다 안 일어나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성층권이랑 열권은 주요적인 이유로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상현상 또 안 일어나는 거지만, 이제 대륙권과 중간권에서 비교를 하자면 대륙권은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권은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좋아. 우리 이쁜이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오존층 한번 볼게요. 오존층은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집중적인 층이 있어. 그걸 이제 오존층이라고 하잖아. 오존으로 이루어진 집중적인 밀집되어 있는 그 층. 이건 어디에 있다고요? 네, 성층권에 있죠. 성층권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없어. 근데 왜 대륙권은 오탄가요? 왜 안 나오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지. 근데 주로 대륙권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존층 같은 경우는요, 이제 오존층은 성층권에만 있는 게 맞아. 근데 이제 여기서 너네가 오해를 할까봐 선생님이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 성층권에는 오존의 90%가 있고요. 이 90%가 아주 밀집되어 있어서 25km에서 30km까지 층을 이뤄요. 근데 여기 대륙권에도 한 10% 정도 있긴 있어. 10% 정도 있긴 있어. 근데 얘네는 약간 퍼져 있어서 층을 이루진 않아.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가 오존층이라고 되어 있어서 약간 해명을 하자면, 얘들아 여기다 약간 세모라고 표시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오존은 10% 있는 게 맞지만 층으로 존재하진 않아요. 대륙권에는. 오케이? 대륙권에 층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그냥 오존이 퍼져 있다라고만 써주시고, 성층권에만 층으로 존재해. 알겠지? 근데 오존이 10% 있긴 있으니까 이걸 뭔가 쓰기가 애매하잖아. 오존이 10% 있긴 있어요. 근데 층은 아니야. 알겠지? 내가 그때 어제도 그 얘기 안 했니? 오존주의보가 있잖아. 그 막 햇볕이 뜨거운 날, 햇볕이 그 아주 쨍쨍한 날, 봄이나 가을쯤 이럴 때 오존주의보가 가끔 발령이 돼요. 뉴스 같은 거 보면, 날씨 같은 거 보면. 근데 그 오존주의보가 왜 그때 발생을 하냐? 이 오존이요, O3 화학식을 가지고 있어. O3. 그러니까 산소가 3개가 있는 거지. 3개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얘가
원래 이제 어디서 이제 주로 발생을 하냐면 배기가스나 아니면은 공장에서 나오는 안 좋은 가스들 있지. 그런 데서 이제 나오잖아, 무슨 기체가. 근데 얘네가 햇빛을 받아서 분해가 돼요. 강한 햇빛을 받으면 분해가 돼. 분해가 돼서 떠돌아 다니다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원자랑 결합을 하면서 오존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대륙권에도 대기 중에 존재를 합니다. 이 오존이 멀리 있을 때는, 오존층으로 성층권에 있을 때는 태양의 자외선을 막아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지만, 가까이에 있으면 호흡기 질환이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눈이 안 좋은 친구들에게 굉장히 안 좋아요. 눈이 따갑고 호흡기 콜록콜록 막 이러거든. 그래서 이런 오존주의보 발령을 하면 이제 그런 친구들은 마스크를 하거나 뭐 선글라스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유성 한번 볼게요. 유성은 어디에 발생한다고요? 어디? 우리가 밑에서 봐도 결국에 어디 있는 거야? 네, 중간권에 있는 거죠. 중간권, 나머지는 없고요. 오로라는 어디 있다고? 네, 주로 열권에서 보이죠. 열권에서 보이고 나머지는 없고. 요렇게.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굿. 그럼 이제 진정한 오늘의 수업 복사평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2페이지 펴시고요. 복사평형을 이루는 지구, 기권과 날씨, 아직 대단원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중단원 1입니다. 아직. 복사평형을 하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 바로 복사에너지예요. 복사에너지. 복사에너지인데 복사에너지의 개념 먼저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복사에너지는요, 복사의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복사에너지라고 해. 여기서 나오는 이 복사가 뭐냐면 전도, 대류, 복사, 작년에 배웠던 열의 이동 방법 3가지 중 하나예요. 뭔지 알지? 전기난로 앞에 가서 앉아있으면 바로 열이 직접 전달돼서 따뜻한 거. 그게 복사였지? 열이 직접 이동하는 거, 그 에너지예요. 무슨 에너지, 복사 에너지가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2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고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야. 일단 그냥 풀어 쓴 거죠. 네,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럼 지구가 방출하는 건 뭐라 그러겠어? 지구가 방출하는 건 지구 복사 에너지겠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는데 이제 주로 이 복사 에너지에도 범위가 있어요. 이렇게 포함되는 범위가 있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는 주로 뭐냐면 가시광선에 속해요. 가시광선. 태양 복사 에너지는 주로 가시광선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는 주로 뭐냐면 적외선에 포함되죠. 네, 적외선에 해당합니다. 네, 넘어가서 복사평형 실험 볼 건데 일단 사진은 이렇게 생겼어. 그림은. 봐봐. 이 검은색 알루미늄 컵이 있고 온도계를 꽂았어. 그 다음에 전등을 비춰요. 이 전등은 적외선 전등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비춰서 온도 변화를 2분 간격으로 측정하는 거야. 요거를 이제 말로 풀어 쓴 게 이렇게죠. 네, 검은색 알루미늄 컵에 디지털 온도계를 꽂는 뚜껑을 덮고 그 다음에 적외선층에서 3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컵을 놓는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2분 간격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2분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해서 표를 채워요. 그 다음 이 표에 작성이 되었을 거 아니야? 그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래프를 그린 후에 그 그래프를 분석하는 게 우리가 이 탐구 활동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표를 채워보겠어요. 표를 채우기 전에 우리가 그래도 일단 이걸 실험을 직접 하지 못해도 좀 그 실험을 보면 좋잖아. 그지? 실험을 좀 시청이라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 영상 보고 나서 같이 표를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거 소리 나죠? 소리 안 나면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여기까지 보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도 같이 표를 한번 채워볼게. 얘들아, 거기 표 있지? 표에다가 너네도 숫자 쓰면 돼. 결국에 일정해졌네요. 요거를 이제 우리도 그래프에 그려봐야겠죠? 네, 그래프에 한번 그려보실까? 나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점을 이렇게 찍고, 이제, 네, 찌찌찌찌찌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저는 굉장히 빠르죠. 왜냐면 저는 미리 해놨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럼 얘들 이런 형태 어디서 굉장히 많이 봤지? 항상 우리가 보는 거잖아. 작년에도 그렇고 과학에 항상 한 번은 꼭 나오는 그래프야. 이게 올라가다가 일정해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 그쵸? 요 올라가다가 그 일정해지는 그래프죠. 그래서 4번에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그래프는 변화가 어떤가, 네,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고 적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5번, 6번, 7번에도 답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5번을 보자는 거죠. 5번. 5번은 올라가는 구간을 지금 보자는 거잖아. 뭐라고 써있니 문제가? 온도가 상승하는 구간의 복사 에너지 양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잖아. 네,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내가 운동을 안 한다는 가정을 하고 운동을 안 한다는 가정하에 곧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미안해. 그 밥을 먹어. 밥을 먹고 배출을 할 거 아니야. 그치? 밥을 먹고 배출을 해. 근데 만약에 내가 밥을 먹는 양이 배출하는 양보다 많으면 내 살은 어떻게 되겠니? 찌겠어? 아니면 빠지겠어? 찌겠지? 그치? 찌겠지. 그래서 내가 먹는 양이 배출하는 양보다 많으면, 먹는 양이 쌓는 양보다 많으면 살이 찌는 거잖아. 요것도 마찬가지죠. 흡수하는 친구가 방출하는 친구보다 많으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 온도가 상승하는 이 구간의 복사 에너지 양은 어떻게 되냐면요. 흡수 복사 에너지 양이 방출 복사 에너지 양보다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6번을 보겠습니다. 6번은 지금 일정한 구간을 물어보고 있지. 일정한 구간. 여기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일정한 구간. 여기를 보면 얘들아 봐봐. 일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안 하는데 항상 일정해. 그 말은 먹는 양과 배출하는 양이 같다는 거죠. 그치? 같으니까 내가 일정한 거지. 먹는 양이랑 배출하는 양이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다 갖다가 이해를 해본다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 복사 에너지 양이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7번을 보면요. 이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 왜 온도가 일정하냐? 어떻게 저러냐? 라는 거지. 그 이유는 여기에 이제 개념적인 게 나오는 거죠. 복사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일단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탐구활동의 완료고요. 요 그래프 그리고 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설명까지 다 썼으면 탐구활동 끝난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복사평형에 대한 개념을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넘어갑니다. 아니, 왜 안 넘어가니? 네, 넘어가요. 네, 넘어가서 복사평형 보도록 할게요. 복사평형의 의미는요, 방금도 얘기했듯이 흡수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 복사 에너지 양이 동일하다는 거지. 동일하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디에 적용을 시켜야 하냐면 지구 복사 평형에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구 복사 평형에 적용을 시키려고 봤더니 내가 이전에 오른쪽에 보충에 있는 거리에 따른 복사 평형을 하지 않았군요. 네, 그거 잠깐 지금 돌아가서 얘기 좀 할게요. 내가 이제 그 방출하는 애야. 내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나는 이제 요렇게 생겼으니까 내가 요렇게 방출을 시킬 거 아니야. 이렇게 빡 방출을 시키겠지. 내가 요렇게 방출시키지 않잖아. 이게 퍼질 거 아니야. 점점 멀어질수록.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가 이렇게 방출을 시킬 때 내 바로 코앞에서 나한테 에너지를 받는 애랑 저기 멀리 떨어져서 에너지를 받는 애랑 누가 더 에너지 양이 많을까? 도달하는 에너지 양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는 요만큼 벌어졌을 때 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다 받는 건데 저기 있는 애는 이만큼 벌어졌으니까 나머지는 다 버리고 요만큼 그 분산된 거에 요만큼만 받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애초에 도달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줄어든단 말이야. 그치? 그치. 그래서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든다. 일단 적고 따라서
멀어질수록 복사평형에 도달하는 온도는 낮아지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30cm잖아. 여기에서는 한 18분 정도 되면 이때부터 18분 정도 되면서부터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는 18분 걸려서 복사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근데 이제 만약에 한 60cm, 뭐 70cm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 이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야. 충분하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도달하려면. 그래서 멀어진다는 거죠. 내가 한번 다 하고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는 18분부터 복사평형을 이뤘다면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한 20분, 한 30분 이렇게 거리가 시간이 증가한다는 거지. 그런데 또 그 와중에 온도도 내려간다는 거야. 에너지 양이 적으니까, 도달하는 에너지 양이 적으니까 온도가 올라가다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쭉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온도도 내려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다시 읽어 드릴게요. 내가 진짜 읽어줄게. 내가 다시 받아쓰기 하세요. 거기다가 답에다가 거리가 멀어질수록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든다. 따라서 멀어질수록 복사 평형에 도달하는 온도는 낮아지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 정도면은 완벽한 거의 거의 내비게이션이었죠? 그러면 나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거 옆에다 잘 적어주시고요. 지금 서정이가 댓글로 써준 거 적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복사평형에 대해서 네, 아까 하던 거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양 같은 걸 복사의 평형이라고 하고요. 이때 우리가 지구에다 적용을 시킨다면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동일하다는 거지. 어떻게 동일하냐면 약 70%씩으로 동일해요. 왜 70%냐는 이 다음 페이지에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 에너지 양이 흡수하는 것과 방출하는 게 같으면 어떤 게 좋냐면 바로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지구가 항상 생물체가 살 수 있는 그런 온도 정도로 유지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복사평형 때문이라는 거지. 오케이? 물론 그만큼 따뜻하게 유지가 따뜻하면서 이렇게 연평균이 일정해야 되는 거죠. 그 따뜻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는 온실효과라는 것 때문인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우주로 가가지고 지구가 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잘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매직이야, 매직. 우주로 왔습니다. 우주로 오면 뭐해? 얘들아, 지구와 태양이 필요하겠죠? 지구 데려오고요. 지구 등장. 그 다음에 지구 오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딘가에 태양이 있어야 돼. 태양 등장. 네, 물론 태양이 이렇게 작지 않아요. 그리고 지구랑 비교했을 때 태양이 훨씬 더 커요. 그 다음에 훨씬 멉니다. 알겠죠? 그냥 보기 쉽게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태양이 에너지를 쏩니다. 에너지를 쏴요. 100%를 쏘는데 70%는 지구가 먹는데 30%는 바로 반사를 시켜 못 먹고. 그래서 아까 등장한 70% 태양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70%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와. 근데 얘를 모조리 지표면이 먹느냐? 그건 아니고요. 구름과 대기가 흡수를 하죠. 20%는. 구름과 대기가 20%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지표면이 50%를 흡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어. 그럼 이제 흡수를 했으니까 방출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치? 흡수를 했으면 방출을 해야죠. 그래서 방출을 하는데 지표면에서 바로 우주로 방출하는 건 6%밖에 안 돼요. 그럼 지금 지금 몇 퍼센트 남았니? 30% 반사했고 6%는 우주로 방출을 했으니까 36%이니까 나머지는 64%지. 64%는 어디로 갔는지 한번 볼게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일단 대기로 방출합니다. 대기에서 흡수를 해요, 일단. 그 다음에 이 대기에 흡수가 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방출을 해서 대기로 흡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대기에서 바로 뿜느냐? 아니죠. 바로 뿜지 않죠. 여기서 순환을 하죠, 순환을 해서 다시 지표로 재방출이 일어나요. 다시 지표로 재방출이 일어납니다. 오케이?
다시 지표로 재방출이 일어나요. 그럼 언제 방출해요? 64% 이러다 지구 터지겠어요. 네, 언제 방출하냐면 재방출을 해가지고 이제 충분히 온실 효과로 인해서 지구가 따뜻해지면 그 이후에 우주로 방출합니다. 64%. 그래서 물론 시간차는 있겠지만 100%가 30%, 6%, 64%다 더해서 완성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복사평형을 이루는 거지. 오케이? 요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잠깐만 가릴게요. 여기에 있는 요 있지. 요 순환하는 여기.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시간에 온실효과랑 지구온난화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여기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여기 기억하시고 그 다음 요거 잘 필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우주와 이제 곧 헤어져야 해요. 우리는 지구에 사니까. 네,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지구온난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그러면 안녕!